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유라입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1장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2015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꾸준하게 노인 인구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초고령 사회의 진입과 그리고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재난약자 거주시설에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진이나 화재, 폭염, 그리고 감염병의 그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재난 피해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의 중요성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시설에 거주하는 재난약자는 그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력 이동이 불가하고 재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전달, 의사소통이 불가한 사람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다른 시설로 대피하게 되면은 건강에 대한 악화나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서 대피를 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난 약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계획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관련 법적 기준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방화 구획이나 방화 마감재, 소방 설비와 같은 화재 발생에 대비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약자 거주시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시설 입지부터 구조, 공간 배치, 대피 경로와 같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 방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재난약자의 범위는 이 재난약자에는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임산부, 아동, 뭐 반려동물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그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고령자로 재난약자를 한정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재난약자 거주 시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로 한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이러한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위해서 국내 건축이나 아니면 복지 재난 환경들을 고려했을 때에 어떠한 계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건축 계획, 재난 소방 안전, 복지 분야에 관련 실무와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 도구는 재난약자 거주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을 해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은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장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 관련 법적 기준으로는 이 원래 법적 기준이 건축법과 그리고 소방시설법 등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되면서 다른 재난약자 시설과 유사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비상재해 대비시설 관련 기준은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기 위한 기준인데 이 표에서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어린이집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기준만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다른 재난 약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재난 안전에 취약한 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난약자 거주시설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먼저 시설과 거주자에 대해서 잠재적인 재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에 견딜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입지부터 그리고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계획, 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예방할 수 없는 재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거주자의 대피를 하기 위한 계획과 방제 물품을 비축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난약자 거주시설 안전성과 관련된 지침들이 우리나라에는 서울시에서 마련된 지침이 한 개가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련 연구기관들에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화재와 그리고 감염병에 대비해서 구조와 생활 공간을 계획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감염병 대비는 특별 침실이라는 그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에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 침실을 계획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은 화재에 대비해서 대피 경로나 공간에 대해서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진이나 폭염, 홍수와 같이 각종 재난에 대비를 해서 건축물의 내구성과 층수, 마감재, 생활 공간, 대피 공간을 계획하도록 하고, 이 재난 약자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대피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재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하고 방제물품을 비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과 풍수해에 대비한 계획들이 중점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나 병원, 복지시설과 같이 기존의 그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복지시설들이 하나의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도록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안전하게 계획해서 다른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재난 약자들이 재난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에 이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들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장 분석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 개요는 건축계획 분야 5명, 재난 소방 안전 분야의 5명, 복지 분야의 3명의 전문가들을 조사를 하였고, 계획 요소별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의 입지 측면에서는 거주자 보호와 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재난 위험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지향하고, 소방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고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있도록 그 소방기관과 병원과의 거리를 고려한 곳에 그 가까운 곳에 입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야 하고, 재해방지시설 계획 측면에서는 재난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 설치 층수를 제한을 해야 하는데, 경사로가 그 재난 약자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경사로 설치 가능한 층수가 3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요양시설이 어떠한 건물에 설치를 할 때 가능한 3층 이하의 계획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마감재는 기존의 법적 기준에는 방화 마감재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나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가구는 오염 물질에 강하고 교체가 쉬운 것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시설 보호 측면에서는 일정 기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실내에서 지금처럼 다른 시설로 대피를 하거나 이전하는 것보다 그 시설 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그 시설 내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활 공간에 그 색채와 마감재가 고려가 되어야 하고, 침대에서 외부를 볼 수 있도록 그 창문에 대한 높이나 그리고 침대 내의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서 침대 간에 1.5m 이상의 간격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자 대피 계획 측면에서는 대피 전 과정에서 거주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층 이상은 대피 공간을 계획을 하고, 이 대피 공간은 다른 그 소방차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주차 공간이나 넓은 도로와 접한 곳에 계획이 되어야 하고, 대피 경로는 그 대피 경로를 따라서 시각이나 청각 정보 안내 사인을 연속적으로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제물품 비축 공간 측면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최대 7일간 생활 가능한 물품을 비축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무실과 인접한 곳에 배치를 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법적 기준이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 노인 주거와 의료복지시설은 다른 재난약자 시설보다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기준이 굉장히 미흡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이 노인복지법의 기준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시설 계획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대비 시설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화재나 지진과 같이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대피 경로를 계획하는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감염병이나 폭염, 풍수의 한파 같이 생명에 즉각적인 위험이 되지 않고, 그리고 시설 내부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계속 거주를 하거나 단계적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설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지 대피를 하거나 계속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 지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계획 지침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된 지침 한 개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이 설립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설계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지침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기존 건축물에 입주를 할 때에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